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콜롬비아 한량 코이카 단원 류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집에서 화장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2020년 1월이 돼가지고 새로운 코이카 단원분들이 이제 뽑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코이카 단원들을 위한 코이카 어떻게 준비하지 A to Z를 나름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어떻게 접수를 하고 영어는 무엇을 준비하고 출국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놀랬던 게, 코이카 처음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코이카를 여러 번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코이카 개초보 허접 찌끄레기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많이 이렇게 경험 많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저런 거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코이카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이카 준비하기 팁 첫 번째,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코이카 모집 정보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몇 월에 뽑을 것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디테일한 뭐 국가에서 몇 명의 TO가 있고 어떤 직종을 뽑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간 계획표가 나름 있어요. 그런 거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때쯤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때쯤 퇴사를 하겠다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조금 기획을 해보고 계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전공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를 안 거는 좀 오래되기는 했어요. 옛날에 MBC에서 했던 코이카 다큐를 봤는데, 거기에서 해외봉사를 가는 분들을 보고 나도 언젠가 해외봉사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 보고 나중에 대학교 다닐 때 다시 코이카를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제가 갈 수 있는 분야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은 디자인 단원인데 자기의 전공에 맞는 그런 전공 분야를 뽑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코이카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예를 들어 경영이라던가 회계라던가 뭐 일반 그런 사무 직종에 많이 계시는 그런 분들이 오시기에는 코이카가 그런 직종, 사무 직종을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지원이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아니면은 내가 경력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TO를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국가마다, 기관마다 원하는 직종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국가를 선택하실 때 그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나라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접 때 물어봐요. 경력이 없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나의 경력과 나의 전공, 이게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지원조차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선택해야 될 게 1년제냐 2년제냐, 이거는 솔직히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지원하는 그 시기 때 1년제를 뽑느냐 2년제를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저는 2년제 단원인데 2년제 단원만 뽑는 기수보다는 요즘에는 기본 1년제에 기본 1년제만 뽑는 기수도 있고, 아니면은 2년제도 같이 뽑는데 특정 직종, 간호라든지 특수교육, 미술단원, 음악교육 이런 분들은 1년만 뽑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디자인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은 2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셨으면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원서 접수에는 이제 코이카에서 요구하는 이런 이력서들, 나의 어디 학교 나왔고, 전공,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원서에서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원서를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 내가 경력이 조금 있고 문제가 없으면 원서는 대부분 붙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5,000바이트를 지원 동기를 써라 라고 하셨으면 5,000바이트는 써주세요. 그러면 기본인 것 같아요. 그거 안 쓰셔가지고 떨어지셨다는 분을 한번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만 기본만 지켜주신다면 원서에서는 거의 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
솔직히 면접까지도 면접 준비를 저는 가장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에 코이카 해외봉사단 준비 카페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거기 글 3개만 쓰면 되거든요. 첫 번째 가입 인사, 두 번째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들, 세 번째 뭐 점심 드셨어요? 뭐 이런 간단한 글만 등업시켜 주는데 엔간하면 등업하셔가지고 면접 후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좀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막 제가 뭐 운영자도 뭐도 이런 것도 아닌데 정말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분들이 활동 많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등업이 어려워가지고 글을 못 본다 막 이런 글이 가끔 올라오는데 내가 운영자도 아닌데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닌 글 3개만 쓰면 되는 걸 조금 등업하시면은 면접 후기를 한번 이렇게 쫙 보세요. 내 직종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내 직종에 어떤 면접 질문들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은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면접 대비 질문 예상 목록을 뽑아서 그런 거에 대해 미리 이렇게 답변을 써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고 이러면 면접 때 떨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공통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원 동기, 만약에 지원 동기 그리고 자기소개, 그리고 생각나는 게 만약에 내가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국가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가 있는지, 뭐 이런 공통된 질문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갔던 그 디자인 선생님들 면접이 3명씩 들어가는데 저 포함 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술 면접이라고 하죠. 그 디자인 직종의 기술 면접은 보지 않았어요. 다 공통 면접만 봤어요. 공통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술 면접은 본인이 아는 내용을 그냥 잘 정리만 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큰 걱정을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렇게 심리 테스트? 그런 거를 봐요. 그 심리 테스트가 한 500개 문제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코이카 와서 코이카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질문들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얼마나 공통적인 답변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빠르게 그냥 체크하셔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비슷한 문제가 앞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나면 내가 앞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지, 요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얼마나 그 일관적인 사람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나의 그런 성격과 그런 코이카에 맞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물론 떨어진 사람들의 이유는 코이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이 테스트로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코이카를 면접까지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합격률이었어요. 도대체 몇 명의 합격률이 있는지, 그리고 몇 %가 합격을 하는지. 근데 여기 와서 느껴보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TO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고 기관 요청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코이카 직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직종,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직종은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한국어 교육 특성상 코이카를 오는 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취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굉장히 세고요. 그에 비해 지원을 많이 안 하시는 직종분들이 있어요. 디자인 단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저희 TO가 5명이었는데 5명이 면접을 왔거든요. 근데 다 붙었어요. 한 명이 중도 포기하시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가는 직종에 따라 경쟁률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게 매번 기수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확인하시기에는 내가 지금 지원한 기수의 TO가 몇 명인지, 그리고 면접 때 몇 명이 왔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 신체에 문제가 없다면 붙겠구나 아니면 조금 위험하겠다라는 거를 조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체 검사만 아니면 충분히 붙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TO가 5인데 5명이 왔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신체 검사가 있어요. 솔직히 코이카는 신체 검사에서 다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한국과 다른 의료 시스템에서 2년을 죽지 않고 버텨야 하기 때문에 신체 검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뭐 재검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든 치안이나 뭐 의료나 이런 것들이 한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2년 혹은 3년간 사시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이카에서도 신체 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신체 검사에 대한 팁은 솔직히 드릴 거는 없고, 왜냐면 평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발 신체 검사 전에 술 드시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검사 전에는 술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도 푹 주무시고 오시고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오시면은 정말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붙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재검을 받았고, 저희 동기 중에서도 재검이 한 40%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검을 받는다고 꼭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거나 코이카 최종에서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재검을 받지 않았다고 꼭 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엔 토탈로 이렇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재검을 받았다고 아 나는 진짜 떨어질 것 같아 라는 그런 걱정보다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냥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이카가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이 많기는 해요. 저도 엄청 죽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퇴사 일정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검을 만약에 받으시라고 문자가 날라오면 최대한 일찍 가세요. 코이카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서류를 또 보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또 이게 시간이 뒤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연락이 오면 빨리 가셔서 빨리 혹을 떼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 퇴사 팁. 솔직히 퇴사 시즌에 대해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본인이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저는 참고로 신체 검사까지 받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신체 검사 받고 결과 발표가 한 2주 정도 걸리나? 그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한 달 전에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2, 3주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인수인계 준비하고 회사에서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저는 신체 검사를 받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딱 제일 알맞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체 검사 받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실은 이 나라 선택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이제 코이카에서는 남미,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보통 세 대륙의 이제 단원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가깝잖아요. 가족들이 오기 쉽고 내가 가기도 쉽고 친구들이 오기도 쉽고, 그리고 아시아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구하기가 정말 쉬워요. 택배도 싸고 그리고 물가가 싸다, 이런 것들이 동남아의 최고 장점인 것 같고, 실은 동남아가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K-팝의 영향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에서 활동하신 단원들 보면 거의 연예인의 삶을 사시더라고요. 어디 가면 당연히 사진 찍어줘야 되고 한국에 대해 소개를 해줘야 되고, 너무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사는 콜롬비아에서 한국인은 그냥 동양인 중에 하나거든요. 치나 아니면 치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고, 동남아 진짜 추천드립니다. 동남아 중에서도 태국, 베트남 이런 데들은 정말 활동하기 편하고 좋고, 뭐 여러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힘든 거는 날씨? 너무 덥고,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에서 술을 못 사는 나라 몇 개국이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술이 좀 고프다, 이런 것들이 좀 동남아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는 코이카 단원으로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봉사의 꽃이죠. 난이도도 높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가장 코이카 단원들이 있으면서 내가 뿌듯했다, 좋았다라고 많이 말씀들 해주시는 나라가 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대신에 단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프리카 단원이 아니어가지고 아프리카 단원들한테 이런 말을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대요. 왜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 조금 안 좋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단원들이 보통 모여 살고 안전한 곳에 위치해서 그래서 외국인 대상으로 조금 비싸게 물건을 팔거나 외식 같은 게 많이 비싸다고 하고요. 생활 물가도 생각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듣기에 정말 이제 말로만 듣던 단수, 단전 이런 것들이 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내가 정말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있구나 라는 거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코이카를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아프리카 다시 갈 거다. 무조건 아프리카 다시 갈 거다. 여기서 활동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감동을 맛볼 수가 있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거를 느끼는 곳을 알게 해준 곳이 아프리카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좀 저도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교육단원들이 조금 활동하기 좋다고 느꼈던 게 교사들의 교권이 굉장히 높아요. 조금 안 좋은 거는 저희는 약간 체벌이 가능한 나라라고 하거든요. 물론 코이카 단원들은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조금 교육단원들이 활동하기에는 편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아프리카는 잘 몰라요. 남미 중에 콜롬비아. 저는 콜롬비아에 있으니까. 남미라는 나라들은 장점 일단 쉽게 올 수 없는 남미를 올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 맞겠죠. 그래가지고 가까운 좋은 이제 남미 국가들을 이제 아주 싼 가격에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스페인어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영어를 배우는 나라들은 코이카가 끝난 후에도 단원 선생님들이 이제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스페인어도 나름 제2 외국어 아닙니까? 영어 다음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용할 때가 동남아나 다른 여타 언어들보다는 쓸 때가 좀 많다라는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고요. 본인이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남미는 어느 정도 발전을 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비슷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약간 남미 중에서도 엘살바도르나 좀 많이 깜고 시골로 가시는 분들은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수도들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전기, 수도 이런 것들 타국에 비하면 다른 대륙에 비하면 그래도 가장 서로가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인종차별은 있는 것 같아요. 남미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저도 하루에 한 번은 칭칭총, 치나, 치노 이 소리를 꼭 듣고 있고 솔직히 동남아 쪽에서도 이렇게 한국인을 치켜 세우고 한국인에 대해 다른 시선을 보내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단점은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고 장점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라 대륙을 선택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느 대륙을 선택하든 코이카가 날 이상한 데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 좀 더 심해졌더라고요. 내가 1, 2, 3 지망을 예를 들면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만 썼는데 갑자기 스리랑카가 있고 갑자기 에티오피아가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이카를 가겠다고 처음에 마음을 드셨으면 어느 대륙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그냥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시는 게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최종 합격하면 이제 나라가 뜨는데 멘붕 파티가 시작되실 거거든요. 이 나라가 어딘데? 약간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나라가 정해지고 나서 걱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 서류 접수, 코이카를 처음에 접수하실 때는 나라에 큰 비중을 두지 마세요. 왜냐면 공통적인 질문에서도 그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나라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뽑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가고 싶은 나라가 있더라도 가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다른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언어도 내가 1, 2, 3지망을 다 남미로 썼다고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 나라 안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희 동기 중에서도 다 남미만 쓰셨는데 그래가지고 스페인어를
여기 들어오시기 전까지 계속 공부를 하셨는 다른 나라 가셨어요. 다른 언어 배우세요. 아예 다른 언어. 뭐 공부야 뭐 나한테 이렇게 남는 거니까 해도 괜찮은데 어차피 이제 포이카를 시작하고 나면은 2년 동안 3년 동안 1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놓으세요. 마음 편히 놓으세요. 놓으시고 결정 나시면 그때부터 준비하고 그때부터 공부하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적응하고 다 잘 사세요.